네, 이번에는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여기서 제가 살펴볼 거는 아시죠? 네, 저는 논술만 파고 있어요. 지금 논술만. 논술 위주, 논술 우수자. 네, 시험 시간이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이거 11월 20일인데 제가 올렸던 한양대 에리카랑 날짜가 똑같아요. 한양대 에리카랑 날짜가 똑같은데 저는 지금 입문을 보거든요. 근데 한양대 에리카는 오후 4시 반이요, 입문이. 근데 여기는 여기 경제, 경영, 무역, 법학, 철학학과를 쓰시는 학생이라면은 하루 2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오전 12시에 끝나니까 네, 죽전에서 안산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쉬었다가 보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한양대 에리카 문제가 네, 뭐 분석해야 되는 것들, 문제들이 좀 도표를 올바르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 몽롱한 상태에서 풀기는 좀 난해할 수도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학과를 원해가지고 더 원하는 학과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한 학교만 써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세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인문 사회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인문 사회. 네. 그래가지고 여기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경제 자료, 그래프 분석, 뭐 그런 지문들, 좀 도표나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수학적 개념이 좀 필요하다면 여기는 진짜로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진짜 찐 인문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도 경제 과목이 들어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교과 우수자니까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논술 우수자 부분이다. 논술 우수자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겠죠? 네. 최종 후보 순위가 별로 안 빠지네요. 여기는 20 계열이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경제, 경영, 무역 위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쓴 하는 학생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보면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이런데 사실 빠진 인원이 거의 없다. 이 말은 여기 쓴 학생들 평균이 다른 데보다 숫자가 좀 4.0 얼마가 아니라 4.5인가 숫자가 하나 더 붙었죠. 소수 첫째 점짜리. 네, 소수 첫째 점짜리 숫자가 더 붙은 형태고 사학처럼 보면은 5에 가까운 등급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걸 봐서는 당국대 지금 죽전 캠퍼스에는 예를 들면 논술 전형을 쓴 학생들 중에서도 좀 더 성적이 자신이 없거나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해서 붙은 경우가 있지 않는가라는 점수대 분포가 평균이 좀 더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 논술 평균 성적 점수대도 보면은 이렇네요. 70점대면은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 점수에 70점 정도 되면은 합격할 수 있겠다. 몇 등급이? 4등급에서 4.5등급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등급대가 이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20 계열은 뭐 특정 학과든 점수가 높기도 하고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네요. 네. 이런 상황에 작년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여기 다른 특수교육학과, 한문교육이나 특수교육학과 이런 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랬다. 여기도 뭐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죠? 요런 점수 분포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당국대가 그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까지 보려고 해요. 네. 논술 평균 성적이랑 그런 거 봤을 때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 시간 120분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을 보시면은 1번 30점짜리 문제가 지문이 이렇게 보면은 가나다 3개 지문이 있는데 가에서 주제 단어를 찾고 그 이용을 해서 가의 내용을 요약. 그러니까 문제 한 지문에 대한 요약하는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찾아낸 단어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뭐 주요 단어나 그 문장을 이용해 가지고 나에 대한 지문, 나 지문을 어떤 관점이나 그 단어를 선택해서 그 관점에서 요약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400자 내외 해서 20점이네요. 그죠? 일단 요약하는 거 10점, 400자 내외가 20점. 이 400자 내외는 요거는 좀 문제 해석을 잘못하면은 오류를 범할 확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지문 자체가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지문이 고전인데 문학 작품은 조금 지문 해석할 때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읽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 지문들은 사실 난이도가 쉽다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거든요. 비문학은 사실 그냥 그런 거 없이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나 내용 요약이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발췌해서 요약 정리하면 기본 점수 받을 수 있는데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잘못할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겠다. 지금 1번 문제에서는 네, 10점, 20점이니까 30점 썼고요. 30점. 2번 문제는 가나다, 얘 지문이 가나다만 있는 게 아니는데 라부터 파. 가나, 다라, 마, 파. 지문이 6개가 있네요. 6개를 하는데 가나를 모두 활용해서 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한 문제. 라바를 이용하여 다에 대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논술하시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어떤 부분이 잘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죠. 근데 가나다, 라마, 바. 생애 지문을 활용해서 써야 돼. 그 다음에 이 가나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정리하래. 그럼 600자 내면 이거 문제에 대해서 한 200자 쓰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 400자를 쓰면은 이게 라마바는 세 지문이잖아요. 그 한 지문당 100글자 내면은 원고지로 사실 보면은 200자 원고지로 보면 절반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많은 분량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30점 하면은 60점이네요. 총 현재. 근데 지문이 일단 많아요. 지문이 많아서 지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학생들이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2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이 또 있고 3번 지문 또 많아. 가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래. 가가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단국대학교 문제는 계속 그 각 지문 간의 어떤 연계성,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네, 계속 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다를 고려해서 가의 확대하기 위한 정부기업 개인 역할을 각각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자, 가가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유. 그럼 이걸 한 또 아까 말했듯이 한 200자 쓰시고 정부, 기업, 개인. 그럼 세 가지니까 400자 내외로 하면은 100대로 쓰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 정도 분량이 답이지 않을까. 근데 지문이 이렇게 많고 여기는 그래프가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자료가 많고 논술 문제 난이도가 지문이 많아서 학생들이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하거나 어렵지 않을까. 시간 한 쫓겨서. 그리고 그 논술을 접수하는 친구들의 내신 등급이 4에서 5등급인데 4에서 5등급인 학생들이 경제 자료를 보고서 뚝딱뚝딱 분석을 한다. 이건 뭐구나 관계가 뭐가 있겠구나 분석을 해서 글 연관짓는다.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단국대학교에서 논술 점수가 그죠? 논술 점수가 70점대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죠? 70점대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2번에서 30점, 30점, 60점이었는데 3번 문제에서 40점에서 100점 만점이네요. 그죠? 100점 만점이면은 부분 점수를 뭔가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예를 들면 문제를 2개로 생각을 하면은 한 부분에 대해서 맞추면은 부분 점수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70점대가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이드 답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가이드 답안. 네, 강북대학교에서는 가이드 답안이 어떻게 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각 대학교에서 대부분 문제 출제 의도나 해설이 있고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강의가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EBS에서 그 대학교마다 각 대학교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수업해 주시는 그 자료 수업 강의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논술학원 다닐 돈이 없다. 가능성도 없는데 큰 돈을 논술학원이 사실 저렴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EBS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각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를 충분히 읽고 고민을 하면서 네, 연습을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료는 다 교과서에 교과서에 기록된 네, 지문들 가지고 다 한 거네요, 그죠? 교과서에 나왔었던. 그래서 고교 수준의 난이도 지문이 맞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주제 단어를 찾아야 돼서 주제 단어 찾고 찾아내면 주고 아니면 빵점. 네, 얘네가 정해놓은 가이드 답안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으면 점수를 주는 거고 아니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약하는 거니까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서 빵점에서 10점까지 점수 기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얘네는 빵점까지도 줄 수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원고지 사용법, 한글 맞춤법, 표현을 잘 했는가, 논리적 일관성. 이거는 글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기본적인 거죠. 원고지 사용하고 글씨나 맞춤법 부분에서도 잘 해야지 점수를 까이지 않을 수 있다. 점수가 까일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점까지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시 답안이 있어요. 예시 답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교 생각하는 가이드 예시 답안,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답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아니고 우리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이다? 합격하기 위한 70점이 목표예요. 그럼 이 글 수준에 나는 70%를 달성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70% 달성하는데 1순위는 분량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런 거 까이지 않게 맞춤법 그런 거 글씨 신경 쓰시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이런 거는 글을 많이 읽고 써보면서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 논술을 써야 되는데 하고 2주 동안 갑자기 해보고서 문제 풀었는데 내가 답을 엉망진창을 썼어. 아, 난 논술 재능이 없어. 때려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참 때려치는 게 맞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국어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쉰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나 깨나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게 국어고 보고 접하는 게 국어인데 국어를 말하고 쓰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말하고 듣고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못 써. 논리적 있게 말을 못해.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국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평생을 생각하는 국어 말하기 쓰기를 안 해갖고 왔는데 단기간에 갑자기 내가 해서 잘할 수 있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랬으면 논술 전형에 학생들이 폭등해서 다 지원을 이렇게 했을 거고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논술 전형 그걸로 학생을 뽑으려고도 안 하겠죠. 대학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형료를 벌려는 학교의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 학교에 좋은 학생을 받기 위함이죠. 공부 못하는 학생, 아예 생각이 없는 학생들을 자기네 학교 이름을 똥칠하도록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교는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70점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 안 됐다고 해서 제발 기로하지 말자. 근데 이제 학원을 안 다니면 본인이 70점 만점, 70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EBS에 들어가시면은 논술 강의를 계속 논술 1대1 첨삭 서비스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거 활용을 하시고. 근데 그거 문제가 올라오면 문제당 50명에서 30명에서 80명? 그 문제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시고 점수를 매겨주세요. A, B, C 등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발 그런 기능들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제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래서 남은 2주간 동안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단기간에 내가 옳다 그르다 이 판단을 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것은 전형이 다 수능 이후에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에 집중을 해서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그죠? 대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공부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도 되고 그 정도 생각과 그런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누가 얼마나 의지를 들여서 공부하느냐의 싸움이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이라고 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은 논술 전문학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논술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돈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논술을 꾸준히 다니는 학생들은 모든 사교육을 다 접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진 사교육으로 키워진 학생들이겠죠. 그런 학생들은 이미 성적도 잘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는 대학교의 논술 전형의 학생들이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내신 평균이 4, 5등급인 학생들이 논술학원에 다니면서 논술 공부를 해서 그동안에 나와 다른 점수를 확연하게 받을 실력을 갖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이 지금 옆에 같이 나랑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애가 4, 5등급인데 걔가 논술에 올인해서 논술 공부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 친구들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본 적이 없고 근데 논술이라는 거 안 해봤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상향 지원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6개 중에서 한두 개는 분명히 써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 대학교마다 유형을 보시고 경쟁률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어느 대학교를 써야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동기부여가 되는 학교 학과에 제발 지원서를 쓰고 수능까지 공부를 하든 수능 이후에 올인을 해서 논술을 공부하든 해서 공부를 하셔서 제발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된 도전을 하시고 고교 생활을 의미 있게 마치시면 좋겠다. 네, 잡담이 길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예지답안 이런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출제 의도가 있는데 출제 의도까지는 사실 크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근데 단국대는 빵점까지도 분명히 준다고 되어 있는 걸 봐서 빵점부터 15점까지 빡빡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는 개인적인 글쓰기 역량이 좀 들어가고 지문에 대한 해석해서 확장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어떤 거에 대한 내용 요약 부분도 점수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저는 논술하는 친구한테 맨날 말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게 문단 요약, 그 다음에 지문 요약하는 걸 꾸준하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야 60점, 70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 내용 요약하는 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을 줄 알잖아. 한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 기준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빵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글 그대로 그냥 직역해서 해석을 하시기만 하면은 50점, 60점은 받고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글을 얼마나 많이 보고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 계속 기본 점수, 기본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단국대는 빵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대해서 하면 좋을지. 근데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다 예시답안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에 자료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대학교 자체에서 오픈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전 논술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보면서 공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주는 자료, 그 다음에 EBS 꼭 활용하세요. EBS 아시겠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사교육 안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자료를 확인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 체크하시면서 꼭 풀어보시고, 문제가 3개면은 여러분들 각각 푸는데 한번 따로따로 시간 체크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해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 유무를 확인해 보시고, 학교에 국어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죠? 본인이 논술 쓴다 그러면 욕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답안 작성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게 120분 동안 썼는데 점수가 이런데 어떨까요 선생님? 저 써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거기 학교 선생님도 보시면 내신이 4, 5등급 애들이 썼으니까 자기 학생이 100점 만점에 60점, 70점 정도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물어도 보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좋은 입시 전략을 남은 9월 둘째 주까지죠? 9월 둘째 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채널들 찾아보시면서 자료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내셔야 되는 영역들이 많다. 학교 선생님은 반 전체 학생들을 케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형과 안정적인 대학을 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쓰라고 해주는 담임 선생님은 별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또 학생들 봐주기 시작하시면 또 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소개서 한참 봐주시고 계실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가 열심히 전형들 분석하고 자료 찾아보셔야 되니까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 많이 살펴보시면서 혼자 고민도 해보시고 담임 선생님과 의논도 해보시고 부모님과도 의논을 해서 네, 좋은 전략으로 6장 카드를 알차게 꼭 쓰셔서 6개 다 합격하시는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입니다. 죽전 캠퍼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